안녕하세요. 희동이의 작가선 희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냄새는 나지 않지요? 화면이니까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차 안에서 좀 출출한데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촬영할까 싶습니다. 네, 컵라면도 좀 먹고 군것질을 좀 할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제가 오늘 먹을 컵라면은 6할이네요. GS25에서 나온 6할입니다. 네, 저 GS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라면을 데워와서 지금부터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랑 비슷한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누구냐면은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입니다. 왜 보기 싫냐면요, 잠시만 일단 한 젓가락 좀 하겠습니다. 조금 퍼졌는데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요, 예전에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토지 반환 호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완용 후손에게 승소 판결 내려준 판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기 싫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친일을 너무 미워한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해방 후에 친일 선선을 잘 못했지요. 이때 제가 잠시 우리의 친일이랑 비슷한 나치 부역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프랑스를 잠깐 예를 들면서, 제가 프랑스의 위대한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이 왜 훌륭한지, 왜 위대한지, 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함께 얘기할까 합니다. 네,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은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하자 어쩔 수 없이 빨리 도망가서 영국에 망명 가서 영국에서 함께 프랑스 탈환 그리고 나치 대항해서 2차 대전을 같이 싸우면서 승소했습니다. 군인 장교 출신의 대통령이죠. 그때 드골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냥 갈게요. 화면을 계속 켜놓으려고 했는데, 네, 드골은 나치 부역자들을 파리 입성 첫 해에 4만 명 처단했다. 이후 40여 년간 쥐새끼처럼 숨어있던 언론이 문인을 색출해 가차없이 처단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가차없이 숙청했다는 말인데요. 특히 가장 열심히 숙청했던 것이 바로 언론인들, 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적발된 문인이 드골에게 저렇게 항의를 했다는데, 드골 왈, 그것이 당신이 저지른 죄이다. 이 말은 드골의 명언이 되었죠. 그래서 언론인들이 나치에 동조한 것을 넘어서 나치에게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얘기가, 그것이 너의 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명언이네요. 실제로 그 드골 대통령은요, 부역자들을 싹쓸이를 하면서 가장 철저히 쓸었던 것이 언론인들이었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언론은 사회의 양심이다, 도덕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훌륭한 말이네요. 우리나라에 당시 열심히 친일 활동했던 언론도 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외에 이제 언론인들이 있지만 이 두 언론은, 특히 조선일보는 가장 열심히 일왕을 섬기면서 친일을 했던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드골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나치 행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든 썩은 종량들이 종국에는 나라를 모두 부패시켜 프랑스를 망하게 만든다. 언론인들은 도덕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지식인과 작가는 사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 나치협력 위반에 대한 소청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외교관들, 고위공직자들 철저히 역시 초청했었습니다. 신문사에 대한 재판은 열심히 해서요. 538개 언론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115개 사가 유죄 청구를 받아 폐지됐고, 우리나라 치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 폐쇄됐단 말이겠죠. 64개 사가 전재산 몰수, 와 무섭습니다. 51개 사는 일부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30개 언론사만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전쟁 전부터 발행되던 미러신문사 중 살아남은 것은 르 피가로, 라 크로와, 르탕 등 3개뿐이었습니다. 어우 철저하네요. 소름 끼칩니다. 출판사 등의 민족 배반 행위를 법적으로 밝혀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연예계에 대한 추천도 빠지지 않았는데 예술직업인 증명서 발부제들을 창안해서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 무대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데, 나치 현역 혐의가 조금만 있어도 자격증은 발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우, 드골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왜 예술을 사랑하는지 예술가적 기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사들도 많이 넘어가고 국유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드골이 했단 말이, 나치 전체주의에 민족의 혼과 정신을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는 프랑스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이념을 달리한다 해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역적은 아니며 단지 국가의 관리와 경영을 달리하는 이념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프랑스 사회를 정화한다. 이게 드골의 핵심적인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사회주의 사상이 조금 들어갔다고 독립운전사 대접도 못 받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백범 김구 선생님이죠. 물론 백범 김구 선생님 사상은 지금으로 치면요 거의 복지국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드골은 부역제라는 특별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덕분에 독립군 때려잡던 친일 군경들이 해방 후에도 활기를 치며 독립군들을 때려잡아 한국 땅에서 못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민족투사들, 독립투사들 때려잡아서 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못살게 하니까 망명하고 그렇게 했었죠.
역시 정치인들에 대한 판단도 철저했었고요. 정말 드골의 이런 친일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은 철저하네요. 에어프랑스 나치 협력 혐의로 정전 후 국유화 르노 자동차 르노 나치를 위해 자동차를 생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 후 감옥에서 뇌출혈로 사망. 대단합니다. 그리고 푸조사는요 나치의 자동차 만들어 갖다 바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더 할 말이 많은데요. 이만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제 마음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환이 부릅니다. 사랑에 관한 충고.
네, 어쨌든 음악을 좀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잔잔해지네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콜라도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먹으면서 방송하기도 처음이네요. 네, 제가 아까 조금 흥분했죠. 제가 항상 이렇게 친일파 이런 얘기만 하면은 제가 참 좀 흥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원하네요. 콜라는 원 플러스 원으로 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미래 과연 누가 밝을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물론 저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역사를 좋아한다 뿐입니다. 우리가 더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은 역사를 날조해서 왜곡해서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 이후의 역사는 메이지 유신 이전의 역사는 안 가르칩니다. 메이지 유신부터 가르칩니다. 좀 독특하지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큰 개혁 운동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조선 때 그렇게 개혁에 성공한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딱히 말은 못하겠는데 그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전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메이지 유신 이후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부분의 기록을 그냥 없는 역사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일으켰던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 이런 것들이 미화가 되거든요. 그 앞에 그 나라들과 어떻게 달랐고 그리고 자기들이 조선으로부터 고려로부터 신라, 백제, 고구려로부터 어떻게 가야로부터 어떻게 문물을 받았다는 것을 다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냐면요. 일본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한 젊은이들이 아주 많다고 한답니다. 뭐 우리나라가 일본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어도 괜찮겠네. 왜? 식민지가 되면 영어 쓸 것이고, K-팝 마음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 영화, 문화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식민지가 되어도 괜찮겠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왜? 메이지 유신 이전의 역사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사 왜곡하면요. 지금 정권의 좋아 보이죠.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안 좋게 돌아옵니다.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명언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 우리나라 지금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반대하고요.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주입식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투쟁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바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어봤고 죽어봤고 피를 흘려본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제 군주 국가였던 나라 중에서 가장 정치 형태가 인본주의적인, 가장 민본주의적인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가 그랬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단점 많았었지요. 하지만 다른 어느 나라 역사랑 비교해봤을 때 전제 군주 국가였던 나라 중에서 가장 정치가 민본주의적인 나라였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상하게 신해를 시켜서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 정신을 집어넣어 버렸고요. 그 식민 정신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좀 보편적이지 않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남의 사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음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볼 음악은요, 제가 네, 노래가 넘어가 버렸네요. 화면이. 제가 네, 어디 갔노 이 노래가. 네, 영화의 OST인데요. 이 영화도 참 흥행에 성공한 영화지요. 네, 그러면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심은경이 부릅니다. 한 번 더. 네, 이 노래는요,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OST입니다. 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면서
역시 또 제가 참 기분 좋은 뉴스는 우리 손 캡틴 뉴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요. 매달 따도 군대 간다. 병력 특례 폐지 수순. 네, 즉 메달을 금메달을 따고 해도 이제 군대를 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국민 전체의 형평성으로는 맞지요. 그래서 이제 대체 복무라든가 뭐 다른 형태로라든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티즌 댓글 배플 보니까요. 오지환 하나가 후배들 여럿 앞길 막는구나. 군대 가라 오지환. 오지환효가 지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지환은 지금이라도 입대시켜야 한다. 네, 오지환 선수 스포츠계의 대대적인 국민 밉상이 되어버렸죠.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병력 특례 제도를 좀 찬성하는 편인데요. 물론 제가 찬성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크게 없겠지요. 뭐 단지 그냥 모래성이 아니 저 건물에 물에 하나 뿌린 건가요? 오늘 또 다른 뉴스 보니까요. 우리 손 캡틴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대표 뽑힌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분위기 메이킹 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강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를 너무 만나고 싶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 프랑스 축구계 영웅이 있죠. 미셸 플라티니가 경기장에서 경기 뛸 때 어떤 경기장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경기에서 볼보이로 나왔던 게 누구냐면 바로 지네딘 지단이었다고 합니다. 지단 선수가 그때 볼보이로 있으면서요. 플라티니를 향해서 내가 당신만큼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라고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능가할 만큼 큰 선수가 됐지요. 그리고 나중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플라티니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키가 2m 29인 미국 대학 농구 선수가 기사를 제가 오늘 봤거든요. 그 20cm 저한테 좀 떼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키 큰 사람들이 참 유리한 종목 중에 하나죠. 키 큰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종목은요. 가장 평균 신장이 큰 종목이 뭐냐면은요. 배구고요. 그 다음이 농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바로 농구하면 생각나는 노래죠. 이승원의 덩크슛.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뮤직나이트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되고